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 박사의 풍수 이야기, 풍수 형국 이야기 네 번째, 귀인형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귀인형이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뼈는 신분이 높은 사람, 즉 높은 벼슬아치를 말하고, 둘째는 왕의 첩을 말하는데 풍수에서는 높은 벼슬아치를 뜻합니다. 신화와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산이 삼각형처럼 약간 뾰족한 모양입니다. 한 개면 귀인, 두 개면 쌍천귀인, 세 개면 삼태귀인이라고 해서 개수가 많을수록 특히 귀하게 칩니다. 오른쪽 인공지능으로 그려보니까 오른쪽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도 이미지겠죠. 귀인형은 1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인 장궁형, 팔을 휘를 당기는 모습. 귀인 좌아형, 관청에 앉아있는 모습. 집홀형, 홀을 잡고 있는 모습. 홀이란 것은 상아로 만든 하얀 홀, 손에 쥐는 임금 앞에서 쥐고 있는 신하의 표시죠. 귀인 진홀형, 홀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 전고형, 분실을 하는 모습. 폐검상전형, 칼을 차고 궁궐로 올라가는 모습. 장계형, 덮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 반환형, 말 안장에 오르는 모습. 사은형, 사은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 대자형, 가부좌가 앉아있는 모습. 빈괴형, 안석에 기대고 있는 모습. 우리 기대노자 이런 거죠. 12번 군신봉조형,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조례하고 있는 모습. 금불단자형, 금부처가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 관음출애형, 관음보살이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모습. 풍치나대형, 관복의 띠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귀인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군신봉조형은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조례하는 모습이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려본 그림처럼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겠죠. 실제 사례는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예동마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정수사 부근, 양주 고령산 앵무봉 아래 남쪽에 월계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 산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 산내면은 베레밭이라고 하는데 주변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횡단마을 안에서 산내면, 능고리, 예덕리까지 이르는 고갯길은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 해가지고 99개의 고비가 있다고 해서 구절제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걸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모은 양인걸이라는 사람이 1676년에 정읍 칠보면 백암리에 살았는데 그 몸에 병이 생겨서 아들을 만나러 가다가 산중에서 노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노승은 병을 걱정하지 말고 중생에게 적선덕덕을 해야 하는데 우선 산길을 먼저 닦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재산을 다 털어서 태인 굴치의 고갯길, 또 구절제의 산길을 닦았고 태인읍에 석재로 만든 대각교를 설치하는 등 많은 적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겠죠, 대안이. 그 음덕에 힘입어서 이야기가 전해내온 곳입니다. 여기는 성옥산에서 촛대봉 왕자산으로 내려온 왕자산 아래에 왕이 앉아있고 그 건너편에 도깨봉 아래 문무 대신들이 도열하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신하들이 도열하고 있는 모습, 예덕리 이쪽이 군신봉조형이다 이렇게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불단자형은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산형도로 그려보면 높은 산에서 목성의 사람의 머리 모양의 산에 이렇게 다섯 곳이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엄숙하게 앉아있는. 관음출애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수관음상이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관음보살은 열심으로 염불하면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광세음보살, 관세음자재보살이라고 하며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이분을 말합니다. 이분은 6관음, 7관음, 33관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33개 관음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4개가 유명합니다. 3개는 주로 바닷가에서 해변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해수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해 양양의 낙산사 홍련암, 서해 낙가산 보문사 강화도에 있는데, 남해 금산 보리암, 여수 금오산의 향이람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33개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다 가봤고 다 체크해 보니까 경북 의성군 단천면에 있는 등운산 고운사만 아직 안 가봤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이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치나대형, 오른쪽 그림처럼 바람이 세게 불면 머리도 휘날리고 도포자락도 휘날리는 이런 모양을 풍치나대형입니다. 자손이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공명을 누린다는 모양으로 황금띠, 허리띠를 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꿈에 허리띠를 두르면 벼슬이 오르고 띠가 저절로 풀리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띠는 중요한 제사나 의례를 상징합니다. 전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문무왕이 천지가 지지피는 듯한 7일 동안의 폭풍 끝에 동해에서 용이 바치는 검은 옥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살펴본 태자가 이 옥띠의 여러 쪽이 모두 진짜 용이라고 하자 왕이 한쪽을 떼어 티냇물에 던졌더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땅은 못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라 진평왕이 즉위하던 해 천사가 내려와 상왕의 옥띠를 전하였는데, 상왕은 옥황상제죠. 왕은 큰 제사 때 반드시 이것을 메었으며 이 띠와 황룡사 장육존상 부충탑을 신라의 삼보라고 합니다. 이 삼보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를 함부로 치지 못했다, 이런 전설이 전해되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풍치나대형에 실제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종리 한대마을이라는 곳에 말무덤이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한대마을은 조선 10명지 중 한 곳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비봉형 또는 풍치나대형이라고 불립니다. 주변에 여자와 관련된 산들이 많습니다. 도화리, 연화산, 매창리, 나부산, 지보리, 이렇게 관련된 지명이 많고 이 예천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치나대형의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중리와 신풍리입니다. 저 골짜기를 바람이 분다 해서 원방상 아래에 바람실, 풍곡, 풍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풍 저수지 주변에 주곡지가 있고 죽고서원이 있고 옷깃이 나부끼는 듯한 산자락이 내려옵니다. 주둥계, 원방산에서 주둥계산까지 쭉 내려오고 그쪽에 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쪽에 산소도 많이 있고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무덤 있는 대중리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뒷산에는 평산시시 묘가 있는데 대명당터라고 전해옵니다. 현재 마을 입구 동쪽에는 숲바위, 서쪽에는 암바위가 있어 흑대의 뻐클처럼 비보 역할을 하고 외부의 살기를 맞아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형에 어부형이 있습니다. 어부, 나무꾼, 농부, 목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부는 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강태공처럼 새우를 낚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큰 지혜를 갖는 인물을 배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부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인데 어옹수조형, 낚시하는 모습, 어옹산망형, 그물 치는 모습, 어옹고도형, 노를 젓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강태공이 떠오르는 인공지능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어옹수조형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옹수조형은 남양주시 이패동 천마산 수리산 하에 있습니다. 어옹수조형, 어옹하조형이라고 하는데 남양주에 죽은 자가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어옹수조형이 있는데 도선대사 결록에도 있고 장익헌선사의 유산맥에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강이 풍부한 물이 쳐들어오고 수리봉, 천마산 밑에서 신선봉, 갈미봉, 잣봉, 백봉, 수리봉으로 이어져 오는 그 아래쪽에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이패동에 이 지역이 어옹수조형으로 불립니다. 옥룡자란 누구냐? 도성국사를 말합니다. 사자가 자손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명당에 묘를 썼는데 이혈에 묻힌 고인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죽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묘 앞을 묘령의 처녀가 지나가다가 돌연 부적 장신을 만나 괴한이 처녀를 겁탈하고 그 괴한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애를 낳게 되었고 그 애는 고인의 인상과 거의 같으므로 고인의 성을 따라서 아이를 입적시켰다는 고담이 전해 내려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 박사의 풍수 이야기, 풍수 형국 이야기, 오늘은 네 번째 귀인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